세 번째, 한국의 사항입니다. 노동과 인권 관련해서 한국의 사항은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2017년 대한민국 4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의 내용을 보면서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총 8가지의 내용입니다. 비정규직 고용,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 적절한 보수, 성별 임금 격차, 이주 노동자, 파업법, 노동조합 권리, 최종 견해로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비정규직 고용의 내용은 그러합니다. 한국이 노동자의 권리를 완전히 보호하지 않는 형태의 고용을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라고 해서 권고한 내용이 3가지인데요. 노동법이 하청 노동자, 파견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할 것.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법원 판결 2007두 1729에 이행하기 위해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포함한 입법 및 규제 조치를 취할 것. 근로감독을 통해 비정규직 남용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 적용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과 사회보장을 보호하는 법률의 적용을 경제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 농축산업, 어 및 가사 등 특정 산업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규율이 낮은 수준의 노동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권리 침해 위험을 해결할 수 있기를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보수인데요. 국가가 노동자와 가족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를 재차 강조했고, 또한 최저임금이 모든 부분에 적용될 수 있도록 감독과 위반 시 충분한 처벌을 통해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번째, 성별임금 격차인데요. 이러한 성별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3가지 내용을 제안했는데요. 여성의 양육 책임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시간제 일자리 쏠림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할 것. 두 번째, 보육시설 수, 탄력 근로제 및 육아휴직 이용률, 커트제 이용 등 한국의 취한 조치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것. 세 번째, 부문 간 직무평가를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상 동일가치, 동일노동, 임금 조항 이행을 감독 권고할 것. 이라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2018년 유엔 여성 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주 노동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업장의 변경을 제한하고 사업장 변경 시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고용 허가제상의 조건들이 이주 노동자의 착취에 취약하게 만들고 농업과 업에 종사하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가 많은 경우 강제 노동에 이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고용허가제에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를 권고했으며, 농축산업 이주 노동자 보호, 여건 압수 간행 예방, 구금 및 학대 조사, 가해자 처벌, 노동권 및
사회 보장권 보호를 위한 조치, ILO 강제노동 협약과 강제노동 폐지 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 있고요. 6번째, 파업권이 있는데요. 파업권 행사를 제한하는 합법 파업 요건, 업무방해죄 적용한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지속되는 등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보복 조치에 관한 보고, 파업이 금지되는 필수 서비스에 대한 광범위한 범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합법 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 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국가가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서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권리인데요. 위원회는 법률상 복수 노조 허용을 단체 교섭 시 노동자의 힘을 약화하기 위해 이용해 왔다는 점과 노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방해하는 해고자 노조 가입 금지 조항, 노동력을 다수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합 구성 및 노동조합의 참여 권리를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서 제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내용들은 교재에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기타 최종 의견으로서 되어 있는 내용들인데요. 실제 장애인 강제 노동 사건, 그리고 폭력, 괴롭힘, 그리고 이가 관련하여 출장, 교육, 사회적 활동, 의사소통, 통고 문제 등 여러가지 내용들도 있고요. 직장 내 폭력, 괴롭힘, 특히 성폭력, 성희롱 금지에 대한 새 협약은 비준국가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내용들 또한 있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피해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업주에게 신고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이나 유급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들이 법률로 들어왔습니다. 다음 4번째 사례인데요.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노조 창립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요. 토론의 내용은 노동조합의 역할은 무엇인지,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사회복지시설의 노동조합에 확대하기 위해서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라는 입장에서 인식한다면, 노동조합의 역할은 조합원의 전체 노동자가 노동권의 기본 향상,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 공공성의 확대와 강화, 보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연대와 투쟁이 여기에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한가, 노동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들을 연대한다는 입장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복지시설에서 노동조합 확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노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사회복지 종사자의 노동자로 인식을 가지며 노동자와 전문가는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과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노동자로 일터에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더불어 노동권에 대한 교육이 학교에서 일터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학습하는 노동과 인권의 장이었습니다.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점들은 교과서를 보고 보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 학습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